챕터 2 이제 20살 들어갈 건데요. 제 10대를 정의한다면 저는 그치? 아 진짜 이거 어렵다. 제 10대를 정의한다면 물음표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이나 뭐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음표를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그냥 나 이거 모른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물음표를 던지고 싶다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그 적기인 시기인 것 같아서,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서.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진지하게 음악을 원래 전공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몇몇의 이제 사건들로 인해 저는 아예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다 무너뜨리면서 이제 공부로 완전 전향을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상실감도 느꼈지만 뭐 이제 새로운 거에 도전한다는 그런 기대감이나 아니면 이렇게 민사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완전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사는 거를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제 10대는 변화라는 하나의 단어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발견했던 때이고, 그걸 인정해야 하는데 인정하지 않아서 좀 더 힘들었었던 때가 10대인 것 같아요. 뭐 질투하는 거나 뭐 자존심이 이렇게 남이 봤을 때는 뭐 잘 포용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엄청 자격지심도 생길 때도 있고, 나라는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뭐가 제일 편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봤던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어릴 때 정말 중학교 때까지 정말 제가 소심하고 정말 조용하고 정말 위험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와서 살다 보니까 사실 정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생각보다 나는 추진력 있게 당당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뭔가 시키면 그걸 계속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거를 많이 배웠던 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지민군? 네. 사랑과 전쟁? 아 저는 약간 exploration, 좀 나에 대해 알게 되고 이 세상에 알게 되고, 약간 좀 더 옛날에는 narrow, 이렇게 좀 narrow 했다면 좀 더 open한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 일단 민사고 들어온 거? 사실 민사고가 제 삶을 되게 많은 부분을 바꿔놨거든요. 민사고라고 하기 진짜 싫었는데 민사고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끼리 다 하는 말 있잖아요. 왜 그 민사고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민사고를 하나의 소사이어티로 본다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작은 단위인 방부터 가정. 시작해서 사회 가장 작은 단위지. 아니지, 민사고의 가장 작은 단위는 방이잖아. 진짜 반이나 아니 뭐 대숲 그런 것만 해서도, 동아리 그런 거에서도 워낙 이 인터랙션이 많으니까 사회를 예고편 본 것 같아. 그건 인정. 나 예고편 맞아. 맞아, 사회 같은 인간관계도 많이 맞아, 있었고, 맞아, 맞아. 특히 사회 좀 치워야 나가서 돼. 이상한 애 봐도 그렇게 놀랄 것 같지는 않아. 룸메들이랑 되게 많이 싸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매 학기마다 갈등이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어떤 문제라는 게 생기는 게 한쪽만 잘못해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5번 정도 갈등을 겪고 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나한테도 되게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흥분했을 때, 혹은 그냥 평소에도 제가 다른 사람한테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겪어보면서 아,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다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만남이 있을 때 어떻게 말을 해야겠다라든지, 아니면 내 자신을 드러내더라도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는 방법, 그런 것들도 많이 배웠고요. 지금도 좀 그렇긴 하지만 진지충이고 막 이제 사람 이렇게 친해지는 거 되게 어려워하고, 그런데 민사고가 그런 거를 그나마 저를 조금 더 오픈을 시킨 것 같아요. 이제 특히 밤에 애들하고 새벽에 토크하는 거 있잖아, 딥톡. 그게 참 저를 많이 이제 오픈시킨 것 같고, 마음을 열게 해준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 저랑 비교도 해보고 약간 생각을 이렇게
넓혀갈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저를 변화시킨 것 같아요.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엄청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되게 내성적이고 속마음을 별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민사고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꾸밈 없이 나를 완벽하진 않더라도 꾸밈 없이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학교 수업 시간 내에서도 그렇고 그냥 기숙사 방에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그렇고 애들이랑 등하교길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끼리 나름의 토론 같은 것도 하고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일을 예전에는 한 방향으로만 봤었더라면 민사고 와서는 여러 방향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난 그래도 여기 와서 견문을 많이 넓혔던 것 같아. 사실 일단은 민사고 들어와서 무리를 할 수가 있었고 브렛 영국 문화, 디아스포라 문화, 여성학도 저번에 1교시 청소하고 배구도 배우고 들어와가지고 순수 학문에 대한 열정도 그런 것도 생기고 이제 되게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역사를 보다 보면은 인간 삶의 무한함이라던가 뭐 우리가 수없이 이름 없이 사라져갈 존재인데 우리는 왜 사는 걸까? 뭐 삶의 무의미함이라던가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스스로 던졌는데 저한테 막 영향을 준 여러 책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줬냐면 사실 저는 까미의 시지프 신화를 꼽고 싶은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실존주의적 사고라 해야 되나? 나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진 이 자유, 추월적 가치를 배제함으로써 얻게 된 자유 이런 것들 누리면서 약간 매 순간을 즐기며 살 수 있는 힘을 까미가 저한테 주었던 것 같아요. 저는 컴퓨터 쪽이 원래 아니었거든요. 저는 원래 수학 쪽이었어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게 이제 엑셀하고 자바였잖아요. 근데 그 자바를 공부를 할 때가 굉장히 저한테 많이 영향을 줬죠. 그 이후부터 그냥 재밌다고 느꼈고 학교에서 주어진 어떤 커리큘럼을 쭉 따라갔는데 그게 저랑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몬까지 맡아서 하게 됐고 이제 크몬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교육과정 내에 없는 어떤 예를 들면 채팅을 만들다든지 뭐 이런 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쪽으로 컴퓨터 전공 쪽으로 와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좀 활동 많이 했어요. 민사고 내에서도 이제 국내 이과라는 제약이 있었음에도 지휘하고 별 보는 걸 되게 좋아했고 축구도 정말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고요. 운동도 워낙 좋아해서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불이익은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교대기 생활을 참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민사고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우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그냥 일반고 가서 그냥 학원 뺑뺑이 돌렸던 게 대학에 저 잘 가고 더 성공할 수 있었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래도 여기서 만났던 좀 더 뛰어난 친구들이랑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고 그런 경험들이나 제가 가장 큰 건 오케스트라겠죠. 오케스트라 지휘한 경험이나 그런 것들은 절대로 다른 학교에서 할 수도 없고 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확실히 민사고 생활이 좀 재밌었다고 설명할 것 같아요. 그 학교 아직도 있니? 솔직히 고등학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지만 제가 정말 많은 걸 얻어간 시간이라 생각해요. 저 자신에 대해서 더 생각해볼 기회와 시간을 줬고요. 고등학교 생활. 제가 다른 곳에 있었더라면 생각하지 못했을 법한 것도 많이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되게 막연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저랑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있고 그걸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랑 주변에 어울려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고 또 아마 그걸 10년 뒤에 20년 뒤에 말하게 되겠죠. 사실 이게 꼭 민사고가 아니라도 사실 10대라는 학창시설은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나중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다 소중한 추억으로 남은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하나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모두가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근데 그런 점에서 민사고 생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황금기 자체를 민사고만의 방식으로 변형시켜가지고 저한테 더 소중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줬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과정들 자체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에서 사실 지금도 되게 만족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30년 뒤에 나쁜 기억들을 다 사라진다면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모두 다 공감하겠지만 어느 날 눈을 떴는데 1학년 때로 돌아간다면 정말 괴로울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만큼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행복했던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사소한 일들이 되게 많이 기억날 것 같은데 뭐 애들하고 이제 채팅방에서 웃긴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기 옥상에 올라가서 별을 보던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했었던 약간 주말에 치킨을 시켜 먹는다든지 그런 일탈들 그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웃긴 선생님들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추억으로 많이 남을 것 같고 그런 기억들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졸업송은 그 옥상에서 이제 공개관측회를 할 때 별을 볼 때마다 들었던 스탠딩 에그의 여름밤의 우린이라는 곡입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그냥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광경 보잖아요. 은하수도 보이고 막 진짜 되게 감성이 없는 사람인데 거의 유일하게 감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들은 노래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게 스탠딩 에그의 여름밤의 우린이라서 약간 모든 민사인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 그때 그 분위기가 생각날 것 같아서 그걸 졸업송으로 골랐습니다. 마음에 담고 싶으니까 꿈을 꾸는 듯한 눈부신 오늘 밤 별빛이 가득 그냥 그런 거죠. 내가 당당하게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살 수 있다. 내가 당당하게 영화관에 가서 19금 영화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꼭 20대가 돼야지 뭐 19시 영화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커피도 마실 수 있을 것 같고 원래 사실 그래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20세가 되면은 뭔가 다 할 수 있다는 공식적인 선언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해방감을 느끼고 20대가 되니까 조금 기분은 좋은 것 같긴 해요. 이게 뭔가 조금 더 책임감이 뭐 따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자유로워진 기분도 들고 20대가 되면서 사실 20대라고 뭐가 크게 달라질까 싶나 해서 저는 사실 20대 되면 이것저것 해야지 다들 하는데 뭐 20대 돼도 그냥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커피 마시고 잠 안 자고 할 거 하고 약간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눈 감고 딱 일어나면 12월 31일이 돼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눈 감고 딱 일어나면 1월 1일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20살이 되면 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해야만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맞춰서 제가 변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일에 이젠 네가 어린애가 아니잖아가 달릴 것 같아요. 19살이니까 나 아직 청소년이니까 나 아직 어른 아니니까 누군가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던 나이라면 딱 며칠만 20일 정도만 지나면 그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또 이제 곧 자유로워질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이런 면에서는 조금 기분이 좋긴 한데 되게 반반이네요. 여태까지는 10대 때는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책임을 못 지게 했어. 근데 이제는 어른으로서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래. 난 그게 20대 소감이야. 난 차이랑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자유가 너무 많이 오니까 20대 약간 두려운 것도 있어. 왜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보호가 돼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실수를 하면 직접 우리한테 타격이 바로 오는 거잖아. 약간 우리한테 한꺼번에 오는 자유가 좀 무섭기도 한데 그걸 잘 이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뭐 세상을 약간 혼자 걸어가 보는 시간? 이제 부모의 박살 멋있어. 부모의 그런 보호 아래서 떠나는 거니까 혼자 한번 세상을 살아가 보는 게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 지금 20대. 제가 먹고 싶은 막창 이런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냥 동네 카페에 가서 그냥 책 좀 읽고 뭐 악기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운동하고 운동 배우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뮤지컬이랑 연극이랑 그런 전시를 3학년까지 너무 많이 놓쳤어요. 이 학교에 살면서 그거를 공연을 보러 다닐 수 있게 돼서 좋은 것도 있고 이 학교에서 너무 많은 제약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풀린다는 것도 좋고. 너무 일단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갇혀 있고 혼자 있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그걸 벗어나는 게 공통적인 걸 진짜로. 말하자. 우리가 일단 난 첫 번째 아침기. 아침기 그건 인정해야 돼. 진짜로! 내가 진짜 아침기 때문에 받은 벌점이 한 200점 될 거야. 이사장 되는 순간 없애버릴 진짜 거야. 아침기만 없어져도 민사고 학생들의 삶은 정말 훨씬 윤택해질 거야. 아니, 니네 그런 경험 했었냐? 유튜브 보면 존나 힐끗힐끗하면서 봐야 되잖아 학교 있을 때. 근데 지하철 가서 유튜브 볼 때도 힐끗힐끗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근데 누가 지나가면은 나 집에서도 이어폰 하나밖에 없어. 나 헤드폰을 다 못 끼겠어. 레알. 제가 분당에 6년을 살았는데 그 6년이 다 중학교 3년 기숙사 그리고 민사고 3년을 또 기숙사에서 살아가지고 제가 분당에서 6년 동안 살았지만 분당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고 거기서 집에서 밥을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점이 좀 좋은 것 같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같이 붙어서 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좋고 중학교 때 친했던 애들이랑 완전 떨어져서 생활했잖아요. 도를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중학교 친구들도 좀 더 자주 볼 수 있겠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민사고 기숙사의 특징, 정말 큰 특징은 제 생각에는 그냥 그 기숙사라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낸다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매일 같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 이후에 같이 쉬고 그 수다 떠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그리울 거예요. 일단 사실 친구들이랑 이제 굉장히 3년 동안 기숙사 같이 쓰고 학교도 같이 다니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는데 맨날 옆에 있고 맨날 그 방 같이 있던 애들이 이제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서 만나야 되는 사이가 되는 게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네요. 네. 졸업을 하면 이제 동기 애들을 볼 수 있겠지만 이제 후배 애들은 볼 수 있는 게 제한이 되니까 이제 아끼는 후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못 본다는 게 아쉽긴 한데요. 이 학교에 남아 계신 선생님들과의 어떤 관계, 이별을 한다는 게 물론 이제 이별이 그러니까 완전한 이별이 아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별이 다가올 때에야 대화를 더 잘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사하기도 좀 민망하고 뭔가 대화를 하고 싶지만 대화를 할 거리도 없고 근데 이제 수능 전에 애들이 서로 이렇게 파이팅 하자고 친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해줘서 그때 좀 후회가 많이 됐어요. 아 진작에 좀 친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느낌. 근데 좀 더 약간 모험적이어서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냥 특히 물론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제반인데 그냥 학교 탈주도 좀 해보고 탈주해서 선도 가면은 그냥 뭐 연습생한테 좀 혼났겠지만 뭐 별일이 있었겠나 싶고 좀 탈주해서 내가 민사고 할 때 탈주했었다 이런 약간 영웅담을 하나 만들 걸 그랬나 좀 아쉽네요. 튀어봤자 나만이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심심해보고 싶어요. 약간 이게 너무 오랫동안 심심해본 적이 없는 게 그러니까 내가 무기력한 적은 있고 이제 해야 될 게 임시적으로 끝나서 약간 이렇게 뭐 핸드폰 게임을 한다거나 이러고 정신 놓고 뭔가 다른 걸 한다거나 한 적이 있어도 이게 뭔가 마음 한켠에 계속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앙금을 그러니까 6개월쯤 되면은 그걸 좀 까먹거나 치워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울대 면접 보고 나왔는데 어떤 선배가 설문지 조사하니까 막 대학에 사고 싶은 것들 다 체크해 보시오라고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보기가 8개가 있었는데 8개 다 체크했었는데 그냥 다양한 걸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진짜 대학 에세이를 쓸 때 이제 쓰기 싫어지면 계속 생각하는 개별 때 뭐 할까거든요. 그래서 종이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계속 써놓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일단은 운전면허를 딸 거고요. 가장 하고 싶은 건 운전면허 따기. 그 다음에 요리도 배울 거고. 막 책 읽으려고 적어놓은 책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책을 읽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뭐 1학년 때 뭐 과대표 같은 건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국내 입과해서 그만뒀던 스페인어 공부를 계속해서 벨레 자격증도 따보고 싶고 프랑스어도 배우고 싶고요. 악기도 배우고 싶고 제 동생도 되게 음악을 좋아하고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같이 노래를 좀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되게 큰 꿈이지만 나중에 형제니까 오아시스처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마른 장마 영화 찍었었는데 그 프리퀄이 입시가 시작되면서 흐름이 끊기는 바람에 완성을 못해서 일단 그거를 완성하고 싶고요. 제가 최근에 스케치북 프로젝트라는 걸 봐서 이렇게 매일매일 한 장 낙서를 하나 하는 거예요. 또 캔커피로 하면은 모든 브랜드의 캔커피를 매일매일 그리면 한 장은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게 모여서 한 스케치북이 되면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거를 여행하면서 끝내는 게 제 목표예요. 하고 싶었던 그런 공부를 먼저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형식적이고 들리고 되게 카메라를 의식해서 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 수능 공부하면서 너무 그런 욕구들을 억눌러 왔었어요. 저 심지어 그 유명 인터넷 강사분이랑 이걸로 말다툼 한 적도 있었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배워야 되냐? 마르크스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원 얘기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공부해라 이런 답이니까 책도 긴 책을 읽고 싶은데 매일 읽는 거는 비문학 지문이 제일 긴 글이고 그게 너무 답답하고 싫고 짜증나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내가 읽고 싶은 책,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네. 대학에 가면 일단은 연애를 해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연애도 연애지만 사람들이랑 아무래도 대학 가면은 또 새로운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 적응해서 사람들을 많이 사귀는 거. 그러니까 또 국제로 가면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랑 많은 대화를 하고 그런 걸. 저는 정의는 오르막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2학년 1학기 때 이제 제가 LID 활동을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마지막 나오는 음악이 정의는 오르막길이었어요. 졸업은 한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거고 그 커튼콜 음악은 한 연극을 마무리하는 건데,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힘들게 달려왔었던 그런 시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마무리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때 커튼콜 음악으로 사용했었던 저희는 오르막길 저희 졸업송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신기한 게 그 마무리 커튼콜 마무리 음악이라서 불렀다 그랬잖아. 근데 그 노래 내용을 막상 들어보면 지금부터 시작이다 아니야? 그치, 아이러니네요. 마무리인데 근데 마무리가 시작이니까.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일 뿐.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물어보잖아요. 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항상 고민했어요. 그런 질문 나올 때마다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 화가가 돼야 될까? 그림을 잘 그리는 피아니스트가 돼야 될까? 그러니까 꿈이라고 볼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없고 앞으로 생기면 뭐 좋다고도 하니까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없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살면서는 그러니까 인생에서 재미나 목표의식 중에 하나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의문이 드는 삶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재 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신경철학이라는 분야인데 이게 내과학이랑 철학을 융합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생명과학적인 그런 기반을 제공해주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생명과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죽음이라던가 뭐 영혼이라던가 자유의지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근거들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저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에 대해서 탄탄한 그런 과학적 정당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취미가 제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재밌는 논문들 찾아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되고 싶기도 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내가 예술가는 안 되더라도 이제 비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편집을 할 수도 있고 출판계에서 일을 하면 내가 창작은 안 하지만 정말 많은 창작자들을 발굴을 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출판계에도 진출하고 싶고. 나는 그래 또 나는 뭔가를 만들면서 살 거야. 나의 생각에 있는 거를
물리화시키고 그거를 이제 매니페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웹툰이든 게임이든 뭐 애니메이션이든 뭔가를 만드면서 스토리를 전달, 그게 내 이제 궁극적인 목표지.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만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뭐 공부한 것, 경험한 것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찰스가 뭐 게임, 웹툰 그런 거라면 나는 뭐 책, 영화, 연극 그런 걸로 음악 그런 걸 나타낼 수 있게 하는 뭐 아티스트라면 아티스트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약간 저는 약간 학문을 할 때 약간 자기 만족이 제일 주된 이유인데 100년 산다 치면은 인생의 첫 50년은 이과 공부를 하고 싶고 나머지 50년은 문과 공부하면서 살고 싶어요. 인정 철학해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책 한번 써보고 싶어요. 맞아. 그게 이과와 문과 어떤 이 주제를 잡고 그거에 관한 여러 가지 한 분야의 그런 관점들을 설명하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고. 문과는 뭐 철학? 역사? 늙으면 철학해야지. 문사철. 저 혼자만 좋은 저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옛날 저희 장윤아버지께서 얘기를 하셨던 건데 이렇게 매일 수술을 나가서 이렇게 새벽에 한 3, 4시쯤에 호출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전화 받고 바로 이제 달려 나가셔야 되는데 추석인데 이렇게 나가셨거든요. 우리가 다 가족들 모였는데 새벽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그만두고 싶지 않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더 고생해서 만약 그 사람이 더 살 수 있다면 자기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시간을 조금을 손해를 보더라도 제 시간을 써서 만약 그게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 더 곱절의 시간을 만약 부여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게 쓰이는 일이기 때문에 남을 돕는다는 게 진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되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가 막 엄청나게 막 멋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더라도 일단은 저의 동생한테 좋은 형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 좀 살다 보면 후배가 생길 텐데 그런 후배들한테도 좀 더 좋은 선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치를 말해야 되나 그냥 잊지 말고 보답하자는 게 목표인데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 경제력 속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민서고 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거는 정말 아주 좋은 행운이라는 게 점점 느껴져요. 서울에서 자취를 할 때 저쪽에는 아주 삐까뻔쩍한 빌딩들이 많은데 조금만 틈새로 들어가서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내가 살던 원주 시골보다도 좀 부족해 보이는 동네들이 좀 있거든요. 가끔 이러잖아요. 이렇게 엄청 부족한 사람, 엄청 가난한 사람이 성취한 성공 스토리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스토리를 쓸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좀 오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조금 더 밑에 운이 안 좋게 밑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능력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딱 느꼈던 게 그때 민증하면서 지문 찍으면서 느꼈던 게 나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잡히는구나 그런 측면 있잖아요. 19세라면 지금 그냥 휴학하고 한번 하는 거랑 만약 들어가서 다시 내가 인생 길이 아닌 것 같을 때 방어하고 백수훈련하고 막 그런 것들의 무게감 차이 그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긴 해요. 상대적으로. 어른이 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들인데 내가 성인이 되면은 경제권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뭐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문서 이런 거를 다 내가 알아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책임을 내가 혼자 다 짊어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이 제일 크게 들고 뭐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 20대가 되는 시간이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그런 시간이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되게 설레고 막 감정적인 얘기를 하면 설렘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경험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다기보다는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막연할 수 있지만 자유롭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 준 자유를
막연하다고 느끼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당장은 설렘. 왜냐하면 뭔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근데 더 멀리 나가고 30대를 생각하면 좀 두려운 게 그 어느 누구와도 나랑 100% 소통할 수 없다는 거를 알아가고 있으니까 점점 크면서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 맞지 않는다는 게 느껴지고 이거는 말해야겠다, 이거는 말하면 안 되겠다는 거를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도 이런데 30대, 40대가 되면 얼마나 오죽 더 할지 그런 게 이제 상상이 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중학교 때는 되게 철이 없었는데 여기에 오면서 철이 들었어요. 그 철이 들었다는 게 근데 좋은 거는 아닌 게 되게 제가 뭐 이제는 돈이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거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 뭐 저희가 인생에 대한 그런 윤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으면서 생각도 좀 더 현실적으로 하게 되는데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제 마음속에 그런 좀 더 비현실적인 그런 이상을 좀 더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에 맞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제 꿈이라는 게 만약에 또 생기면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격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작은 거에도 잘 흔들리는 게 보일 때마다 좀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한창 막 좀 딱하고 힘들 때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야, 난 빨리 늙고 싶다. 빨리 늙어서 한 5, 60대쯤 돼서 약간 안정된 삶을 찾고 싶다. 엄마가 약간 뭐 그 말에는 동의한다. 나도 뭐 청춘을 다시 준다면 뭐 100% 돌아간다 이런 건 아닌데 다만 그 시절에도 약간 그 시절만에 돌아올 수 없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잘 네가 의미 있게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그냥 가봐야 알지 않을까. 약간 그런 순간이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내가 20대에 아니면 뭐 30대도 청춘이라고 치면 30대에 그냥 내가 진짜 젊고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 자유 해방감을 한 번쯤은 느껴보는 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저의 고등학생의 아이덴티티의 일부였던 사람들이 물론 아예 헤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다른 시작을 위해서 떠난다는 게 약간 느낌이 그냥 묘한 것 같아요. 저도 3년 동안 정말 빠져올답을 진짜 많이 외치면서 살았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요. 졸업될 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졸업을 하고 그 모자 이렇게 딱 던지고 하면 내가 뭔가 그 3년의 생활을 인상고에서 묻어놓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탈출? 탈출로 할게요. 저는 해방이요. 그냥 이 횡성촌에서 해방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그게 뭐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환경이 크게 변하잖아요. 던져지다는 표현이 조금 오글거리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사 이런 느낌. 우리 할 일은 끝났다.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졸업을 하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어른이 돼서 그래도 나 민사고 나온 사람이야. 막 이런 생각이나 민사고에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어 라는 기억 속에 그런 거에 얽매임 듣지 않고 그런 걸 확실하게 끊어주는 의례로 졸업을 생각해요. 정말 딱 완전한 마무리라고 할까? 다른 시작 아닐까요? 분기점 끝에서 느껴지는 감정, 뭐 아쉬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미련이라던가 후회라던가 그다음에 시작을 함으로써 얻어진 감정, 설렘, 두려움 뭐 그런 것들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뭐라지? 그 게임에서 튜토리얼? 튜토리얼 이제 끝나고 본 게임 시작. 멋있어. 디딤돌. 그냥 이걸 토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디딤돌이어서. 자 그럼 마지막인데 당신의 졸업송은? 이게 갤럭시 익스프레스 노래인데 지나고 나면 언제나 좋았어라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다시 들어봤는데 좀 되게 괜히 아련해지는 느낌도 있고 근데 좀 시원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플은 어디가? 감사합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 거야? 아니 이걸 하지 마. 잘 자요 한번 해봐. 입만 찍을게 입만. 잘 자요. 네, 그러면 되지. 왜 시작? 잠깐 누가 시작하고 여기. 아, 네. 졸업이랑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사람들이 좋은 표정을 지으려고 할지 나쁜 표정을 짓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기록을 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졸업이라는 과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좋은 추억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 사진 찍기? 약간 그런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맨날 혼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런 삶을 살고 왜 나만 이럴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모두의 공통점이었기 때문에 와 모두가 너무 수고했고 모두가 너무 열심히 했고 결과가 좋든 안 좋든을 떠나서 다 너무 수고했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네요. 여기서 살아남고 또 그 눈물도 억지로 참아야 되고 또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거 다 지나가고 이겨내고 해서 그 졸업한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 좀 많이 수고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소감과. 멈춰버린